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병원여 새해가 어느덧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봄을 맞이하게 되어 시간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학교도 개학을 맞았고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다시 활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봄의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시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에는 대외 여건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한때 6,000포인트를 넘었던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부담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민 여러분의 삶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의회도 민생 현장을 더욱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온 만큼 그동안 다소 정체되어 있던 행정수도 완성의 과제도 다시 힘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정부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종시 역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도 우리 시의 오랜 과제로 남아있는 행정수도 특별법과 그리고 세종시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4회 임시회는 지난 2022년 출범한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제4대 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의적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생활과 밀접한 조례 재개정과 행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처음 의회가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시민을 위한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간략히 말씀드린 뒤 이번 제104회 임시회의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제103회 임시회 이후 설 연휴를 전후로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종료를 앞둔 특별위원회들도 구성 목적에 맞는 활동을 이어가며 마무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수도 완선 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 5대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올해 인수가 예정된 지평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비롯해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환승주차장 등 3개 공공시설의 인수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크린의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 자동집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와 국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2027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도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대회 준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지난달 25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건의문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당초 계획보다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할 것과 중앙부처의 단계적 추가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을 신속히 완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첫 자체 법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제5대 세종시의 출범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경상북도의회의 정책지역 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회의 운영과 안건 처리 등을 의정지원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지원 역량 강화와 예결산 대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시정 질문과 조례안, 동의안 심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7건으로 조례안 34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입니다. 먼저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현석, 이순열, 김재형, 김현웅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현석, 홍나영, 박란희, 김재형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함께 김현미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현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 3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현석, 안신일, 유인우,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함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하나하나를 더 책임있는 자세로 살피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4대 의회는 시민의 뜻을 의정에 담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논의했고 때로는 함께 지혜를 모으며 세종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4대 의회의 발걸음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 세종의 미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쌓은 노력과 경험은 앞으로 세종시가 더욱 성숙한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은 제5대 의회로 이어져 시민과 함께 세종의 미래를 차분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2024년 7월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년 8개월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85건, 동의안 83건, 기타 안건 13건 등 총 279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상권 활성화, 주택 문제, 도시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으며 세종 합강 캠핑장 수해 복구 현장을 비롯해 8회에 걸쳐 23곳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총 199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사업 추진의 적정성, 시민 안전 확보 등 다각도로 행정을 감시하며 문제점을 개선해 왔습니다. 진정서 및 의회 바란다 민원 161건을 처리하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4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정책과 제도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을 믿으며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04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10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던 기존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관내에서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법인 사업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맹점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응제도 개선 공고사항을 반영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존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하천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은 이미 환경 보존 전반을 포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조례의 체계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으며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인 하천 지킴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 현재 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존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김학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융자 한도액을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상향 2억에서 3억으로 하고 상환 조건을 일시 상환에서 3년 균등 배분 상환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기금 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진행을 하면 소속과 신문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호 기자님. 예, 평촌일보 김지호 기자님. 네. 지난 1년 8개월 동안 27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하셨는데 네. 가장 의미 있는 정책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산업건설위원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도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덧붙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아무래도 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 부분에 관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앞으로 우리 그 세종시 도시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저희 세종시가 이제 그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그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앞으로의 중점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종시민의 기록입니다. 세종 사랑상품법 조례 개정으로 네. 법인 본점 소재지 요건을 삭제할 경우에 여기에 대형 프랜차이즈 이익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 수수가 훼손될 이런 어문이 궁금합니다. 일단 요번 그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돼 가지고 개정된 사항은 일단 저희 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에 현재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에서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지금 그 소비자 생활활동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본존 소재지, 법인의 본존 소재지라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그 지침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그 조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프랜차이즈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무리 그 본점 소재지가 세종에 있든 타 지역에 있든 간에 일단 그 부분에 30억 이상이 지금 매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 그 연민전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만물이 새로 태어나는 봄을 맞아 인사 올립니다. 모든 분들이 가정에 봄날의 화사함이 포근함으로 깃들길 기원합니다. 2026년 상반기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누구보다 소중한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과 교육을 위해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변함없는 노력의 다짐을 바탕으로 제104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교육안전위원회는 3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세종시 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9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과 교육이 밑바탕이 될 모든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종교육과 안전이 지속가능 발전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9건 중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 5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의원 발의 조례안은 제정안이 2건, 일부 개정 조례안이 3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이 도서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학생의 도서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독서 입문 교육 강화와 지식자원의 공유,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맞춤 통합지원 조례안은 학생맞춤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 병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학습방해 요인을 해소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동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재 온라인 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온세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기호를 온라인 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급식 잔식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급식 잔식기부 명칭을 예비식 기부로 변경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부 가능한 물품의 제한을 삭제하여 예비식 기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선도 어부 사시사의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봄맞이 문득 보니 문결이 곱게 일어난다. 돛따라라 돛따라라 미래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과 안전이 순풍의 울타리는 창의 융합 안전의 돛을 달려 교육도시 세종, 안전도시 세종의 완성을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운 물결이 일렁이는 미래의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미래 교육이라는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든든한 조력자로 열심히 노를 젓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 항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올봄 세종 시민 여러분이 모든 가정에 희망의 꽃내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에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변화와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모두는 지난 4년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간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차분히 돌아보는 한편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책임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등을 심사 제안하고
시정 질문과 의사일정 202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세부 안건 중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며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은 2025년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3건에 대해 인용 법규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정모니터의 전문성과 활동 역량을 강화를 통한 의정모니터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등에 실시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으로 분석지표 변경과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소송 대리 및 소송비용 지급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의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국의 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의 출장 전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의 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징계 처분 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신설 예정으로 회의규칙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방청 신청서에 기재된 상임위원회명을 삭제하고 방청 장소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서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임시에서는 논의될 사항들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충실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의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의원분들 공무국의 출장에 관한 조례에 관한 질문인데 네. 그리고 임기 만료 2년 내에 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했어요. 네. 그 불가피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칙이 따로 가이드라는 정면으로 된다면 그때부터 협의한다는 얘기가 어떤 건지. 일단은 주신 말씀에 대해서 따라보면 불가피하다는 뜻이 사실 좀 모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저희가 1년 이내라고 하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가는 해외 연수 기간이 있는데요. 아마 마지막 올해로 따지면 26년도 회기는 저희가 출발을 안 했죠. 연수에 대한 부분을 1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뭐 행안부에서는 권고가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마지막 회기였고 그 부분은 못 가게 되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시민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매번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지방의회 출장 관련한 그런 좀 불상사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뭐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내실 있게 세종시 의회는 계속 가고 있거든요. 저는 뭐 여러 기자님들하고 말씀드려보면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의회랑 기자분들하고도 좀 공동으로 좀 같이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세종시 의회가 진짜 내실 있게 가고 있는지 시민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의회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의회 입장에서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행안부 권고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지금은 조금 풀려 있기는 한데요. 행안부에서 처음에 지침 내려왔을 때는 추가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 자체도 사실은 의원들 1인당 한 250만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200만 원의 금액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거든요. 그 전부터는 원래 의원들도 본인이 원하는 진짜 해외 선진지 사례를 가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사실 제한을 걸어놓는다면 이 부분도 조금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의장협의회 내지는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따로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법정 단체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사실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 아시다시피 CES 같은 경우는 무역 전시 박람회인데요.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에 사실 저희 업체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CES에. 제가 알기로는 관내 업체에서도 한 5개 업체가 이번에 작년도에 한번 세종시 관내 업체가 갔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그때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심사를 받고 출발을 한다면 그런 시민분들이 오해하거나 언론인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불가피한 규정,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안 만들었다면 만들어서 법제화할 건지 주신 의견대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잡힌다고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김교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소의 김교현입니다. 말씀하신 조례를 보면은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새로 이제 바뀌는 새로 신설하는 위원회에 위원장 인선이 됐는지 이런 인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상설 상임위원회는 이제 숫자는 같거든요. 예결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있다가 이게 상설화가 되어 있다가 이제 비상설로 바뀌면서 하나의 상임위가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결국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예결위원회가 운영위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결위 시즌에만 예결위를 열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예결위원장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지금은 상설로 되어 있어서 예결위원장님이랑 같이 있는 직원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결위가 제가 알기로는 3기 때 의회 저희가 4기인데 3기 때는 이게 비상설로 있다가 저희 4기 때 상설로 변경이 됐는데 업무가 워낙 과도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업무에 좀 강도가 너무 높아서 아까 일전에 방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문화위원회랑 도시환경위원회가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요. 인선은 당연히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 들어오시는 5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인선이 되실 거고 사실은 저희가 좀 생각이 많았는데요. 이게 의원 정수가 한 명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의장을 제외하고 19명의 의원이 상임위로 배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5명, 5명씩 들어가고 한 개 상임위가 4명으로 갑니다. 4명으로 갑니다. 그게 조금 저희끼리 이제 분분한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타시도도 확인을 해봤고 기초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4명이 활동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매번 1등하고 있는 의회인데 업무의 강도가 의원도 똑같지만 저희랑 같이 해주는 우리 의회 직원분들 그리고 항상 회의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업무가 너무 높아서 이 부분을 좀 나눠서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과감하게 이번에는 이 상설위원회를 하나 더 출범을 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위원회 5개로 똑같이 가는 거라서 업무가 조금 나눠지는 형태로 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환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길목에서 104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4대 세종특별자치시 회의에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인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세종 시민의 노후 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율을 구체화하였으며 빈집 정비 및 천재지변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과 면제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사업장 점검, 법률 지원, 피해 구제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돕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에서 다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4대 세종시 의회가 어느덧 결실을 맺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 2년 동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담아내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예산 심사와 효율적인 재정 분배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이 합심하여 일궈낸 결실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변함없는 자세와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관장님 답변줍니다. 사실은 질문을 앞부분에 임채성 의장님이 계셨으면 질문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또 다들 말씀하시고 다 가요? 김재현 의원님 한 분 계시네. 뭐 누구시지?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질문을 그래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그 특위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문체부를 광주전압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바로 들어갔어요.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 3일 전에 광주 전남특별시장에 출마하시는 의원들께서
이런 얘기를 모으다가 급기야는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국회의원이 문체부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공약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반응이 없으세요. 우리 의원님도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저는 앞부분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문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이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거를 앞두고는 있으나 아직은 의원이시잖아요. 의원님께서 행동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공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국회와 중앙부처와 논의가 되었는지 한 번은 저희들도 살펴보고 그 살펴본 이후에 저희들도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세종시당에서 논평을 냈어요. 그것 좀 한번 보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자료를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오십 기자님. 네, 파워뉴스 여우식자입니다. 위원장께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번 조례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한 가지 하고 둘째로 발달 장애인 대상 책임 관리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발의됐는데 이번 조례안이 발달 장애인 가족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효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의 주신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에 상위법에서 제정이 된 것으로 저희 세종시에서도 그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젊은 도시라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 읍면 단위는 벌써 고령화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 또한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 신도심에서도 이제는 젊은 도시이기보다는 퇴직자분들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실태 조사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노후 준비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문적인 노후 준비 제공을 위해서 세종 노후 준비 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정 운영에 관해서 시가 재정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함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 읍면 24개의 읍면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중복된 질문이 하나 될 수 있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필요하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회장 선거가 지금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세종시도 이제 내일 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 그분들 후보님들이 내세운 공약하고 정작 우리 그 시의회에서 애쓰시는 그 정책하고는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 그 재정 문제하고 또 아니면 그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 예산안이 그 노인분들이 감사나 이런 기능은 뭐 집요하게 안 하신다 하더라도 뭐 노인 일자리 같은 이런 부분에 보면 실제 그 정말 노인 일자리가 필요해서 하시는 분보다 다른 분들의 그 효과가 복지가 밑에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일을 그 노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발의를 하시니까 좀 더 기가 펴서 그분들의 그에 맞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요,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노인 일자리까지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사실 내일 아마 저희들 이제 노인의 회장 선거가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우리 언론인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시에서 60에서 한 65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투여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노후 준비 그리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앞으로 들어오시는 5대에 있는 의원님들도 꼼꼼히 살피셔야 되겠지만 언론인 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주시고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견을 말씀드리면 국가는 국가별 지방자치대로 그것이 노인분들이니까 그 감사 기능이 사실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돈을 떠나서 그 액수가 지금대로 말단까지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서 시중자는 행위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 기능도 있으니 네네. 집행부에 사실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공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노인에 관련해서 자체적인 감사가 있었었고요.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들이 적지 않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잘 이 감사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 검사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 감사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발달장애인 이 배상 책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저희 유인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요. 저희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종류가 장애가 여러 가지 분류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이 조례를 인해서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발달 장애인이 어떤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도 필요성 있게 좀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답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들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요.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 모아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김규현 기자님. 이규현입니다. 발의하신 조례 중에 공공기관 이런 기술 관련해서 공공기관장의 연봉의 상한 기준을 세종시 인근의 이제 7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개정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6배 이내로 규정한 지자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보통 7배로 규정하고 있고 이런 규정 자체가 없고 그냥 권고하는 수준의 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론을 삭감했을 경우에 이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의회가 이렇게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종특별자치 20공공기관 임원 복지 관련 조례는 제가 제정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일부 개정 조례안을 좀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13년 동안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5개 이상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었고요. 이번 세종 연구원을 하면서 사실은 6배 밑에 있는 연봉을 하기로 하셨었는데 저희들 거치에 대한 부분 예산들이 이게 담기지 않았던 것들이 다르게 표현해서 담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너무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제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여쭤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조례를 하면서 사실적으로는 이 10개 출자 출연 기간, 공사 공단 기관들이 정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사가 아닌 인재에 맞는 분들이 오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도 제도화시키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봉도 측정해야 합니다만 현재 저희 시의 실정은 감사에서 10개 기관들이 거의 다 감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좀 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시와 시에 맞는 예산 구조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들에 맞는 자산 구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배로 좀 낮췄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이수회 무전 기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